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가 오픈됐습니다. 800만 명 이상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섹션 8 바우처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신청 대행단체에 수많은 한인들이 몰렸습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주민들과 직결되는 다수의 주민 발의안이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일상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중간선거에 나선 남가주 한인 후보들의 막판 후원금 모금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영킴 미셸 박스틀은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단체들이 4.29 폭동 당시 한인 비하 발언을 한 캐런 베스 LA 시장 후보에 대해서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종차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길세디오, 케빈 들레온 두 시의원이 어제 LA 시의회 소위원회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사태를 내년 2월 말 모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스마트 플랜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과 겨울 코로나 확산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팬데믹 대응을 포함해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오 국가 안보 전략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당시 급등했던 해상 운임이 최근 진정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미국의 상품 물가 하락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에 제시한 1.5%에서 0.5%로 대폭 하향 조정한 보고서를 오늘 공개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공급난 속에 출시가 미뤄졌던 신차 공급량이 최근 늘면서 차량 판매 가격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입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잇따라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 간의 1차전 경기가 오후 5시 페코파크에서 열립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카림 벤제마가 세계 최고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를 차지했습니다. 메시와 호날두는 10위에도 들지 못하면서 메날두 시대의 끝을 알렸고 손흥민은 1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2.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시의회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치 오페럴 LA 시의장 대행이 인종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케빈 드레옹, 길세디오 LA 시의원을 LA 시의회 소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위원회 업무 상당히 많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홈리스 문제, 부동산 개발 문제, 주거 문제 이런 주요 이슈를 다루는 시의회 소위원회 업무에서 일단 길세디오 의원과 케빈 드레옹 의원을 배제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인시민단체 한인커뮤니티연합이 어제 JJ 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 후보의 한인사회를 비하하는 발언들을 지적하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캐런 베스 후보가 1992년 LA 폭동 당시에 한인 업주들은 영어를 배울 의지가 없다.
사람들이 업소들을 방어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번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LA 카운티와 시의 메저들이 있습니다. 발의안들이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 LA 시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LA시의회 지역구당 최대 5,000개의 렌탈 하우징 유닛을 추가하자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LH가 유권자들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또 LA 시내 500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양도시 4%의 세금이 부과되고 1,000만 달러인 경우 5.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프로포지션 ULA도 선보입니다. 세금을 통해 하우징 펀드를 마련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하우징 문제 해결과 홈리스 인구로 전락하는 주민들을 막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입니다. 특히 이제 노숙자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노숙자분들이 이제 도로에서 이런 그 공원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고 이런 저소득층 아파트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런 주민 발의안이 올라왔고요. LA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직할진의 대마초 판매샵 수입의 6%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메저 C, 불법 행위를 저지른 셰리프 경관을 경질한다는 메저 A가 이번 11월 선거에서 붙여집니다. 메저 C에는 대마초를 판매하는 가게뿐만 아니라 대마초 농장 스퀘어풋당 $10, 테스팅 시설 수입의 2%, 전체 유통 수입의 3%, 그리고 제조 및 생산 시설 수입의 4%의 세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메저 A는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셰리프 경관 경질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셰리프 경관이 불법, 셰리프 경관의 임무 유기, 셰리프 기금을 빼돌린 경우 표결을 통해 5표 중 4표를 받는 경관을 경질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현 알렉스 비아노에바 국장의 감싸기식 셰리프국 운영으로 인해 셰리프국 내 불법을 자행하는 셰리프 경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메저 C의 배경입니다. 일단은 뭐 루머고 서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셰리프들이 따로 이런 갱들 조직처럼 행동을 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이어간다라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Avote.gov를 방문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유권자들 수천 명이 선거국의 실수로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 우편 투표용지를 2장씩 받게 될 전망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선거국은 컴퓨터 시스템 오류 때문에 투표용지 5,000장이 중복 발송됐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2장씩 잘못 발송된 지역은 캐년 레이크, 미니피, 뮤리에타, 윌도마르, 그리고 윈체스터입니다. 선거국은 투표용지를 2장 받는다 해도 한 차례밖에 투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2번 투표하는 행위를 막을 보호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유권자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한 온라인 2022년 중간선거 안내가 시작됐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는 11월 8일 투표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등 한인 밀집 21개 주 선거 정보 및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온라인 안내를 영어와 한국어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유권자 연대 KAGC.u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강 한인민주당협회 회장이 지난 주말 한인 최초로 올해 LA 카운티 민주당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민주당이 매년 주최하는 올해 LA 카운티 민주당원상의 정식 이름은 팻 이스트만 상입니다. 한 해 민주당에게 가장 많은 기여를 한 민주당원 중 2명이 투표로 선정됩니다. 스티브 강 회장이 선정된 것은 한인으로서는 최초입니다. 스티브 강 한인민주당협회장의 말입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저는 생각하고요. 저에게 이제 잘해서 상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신장이 이만큼 이제 성장이 되어서 주류 사회,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인정을 받는구나라고 해서 한인 사회를 대표를 해서 제가 받게 돼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크 곤잘레스 LA 카운티 민주당 협회 의장과 마리에 엘레나 두라조 가주상원 24지구 의원이 직접 강 회장에게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민주당은 유권자 310만 명을 대변하는 미국에서는 가장 큰 카운티 민주당 협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솔린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5달러대 진입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오렌지 카운티였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6달러 5.4센트로 나타났습니다. 5달러대 안 들어가네요. 5달러대 진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 5달러대로 떨어진 데 이어서 계속 5달러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5달러 91.6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청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오픈하고 신청자 접수에 들어간 가운데 800만 명 이상이 접수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비 탕감을 위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17일 공식 오픈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학자금 빚 탕감 신청 사이트를 공식 론치했다고 발표하고 가능한 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빚 탕감 신청 희망자들은 studentaid.gov/debtrelief/ 어플리케이션을 방문하면 됩니다. 연방교육청은 지난주 금요일 저녁부터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오픈하고 사이트를 시범 운영했는데 지난 주말 동안에 이미 800만 명 이상이 사이트를 찾아 신청 접수를 마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청 양식이 매우 간단하며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분 내로 신청 양식을 기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세금 보고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다만 신청자 본인이 자격소득 구간에 포함된다는 사실만 자가 확인하면 됩니다. 2020년 혹은 2021년 세금 보고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 부부의 경우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면 탕감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청이 소득증명 서류를 요구할 경우 2024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탕감 대상자는 약 4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혜자들은 최대 $10,000의 혜택을 누리게 되며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펠그랜트를 받은 학생들은 최대 $20,000까지 탕감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연방교육청에 본인의 소득 정보가 보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탕감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탕감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신청자의 부모가 세금 보고 시 신청자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한 경우 탕감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아닌 부모의 소득 기준이 됩니다. 탕감 대상은 연방정부의 학자금 론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사설기관에서 학자금 론을 받았거나 연방정부가 개런티하는 론을 받았더라도 사설기관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학자금 대출이 연방정부 대출인지 사설기관 대출인지를 확인하려면 studentaid.gov를 방문해 마이 론 서비스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300명에게 월 $1,000씩 3년간 지원하는 LA 카운티 사회보장국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기본소득을 받는 300명은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그로우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들 중 무작위로 선발됐고 지난 8월 3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물리적인 웰빙 개선을 통해서 정규직 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선발자 중 일부는 노숙위기에 놓였을 만큼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회보장국의 청년 기본소득 지급 프로그램은 18세 이상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매달 $1,000씩 3년간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LA 카운티 거주 18세 이상 주민들이 대상이었습니다. 18세에서 24세 사이였습니다. 또 한 가정당 딱 한 명의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또 LA시도 지난해부터 미 전역 대도시 중 최초로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도입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1년도에 지급된 연방정부의 팬데믹 경계부양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미국인들이 한인을 포함해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부양금을 받기 위해서는 11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근 연방회계감사국 GAO는 소득이 적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 경계부양금을 받지 못했다면 간단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금이라도 이 부양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GAO는 경계부양금을 못 받았거나 적게 받았다고 판단되면 IRS 웹사이트에 먼저 온라인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수령 금액을 확인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한 경우에도 각자 온라인 어카운트를 개설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 습격에 대비해서 연방정부가 팬데믹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팬데믹 대응을 포함해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오 국가 안보 전략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파괴적인 재앙을 경험했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었고 수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세계는 현재 원숭이 두창, 소아마비,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등 여러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와 비슷하거나 더 나쁜 상황이 향후 25년 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며 새로운 바이오 안보 전략은 재앙과도 같은 전 세계적 생물학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핵심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코로나와 관련된 캘리포니아의 비상사태가 내년 2월 말로 종료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보건당국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해 비상사태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종료하기 전에 올 연말 할러데이 시즌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급증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종료 시점을 내년 2월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코로나의 비상사태는 팬데믹 기간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각종 방역 조치와 함께 백신 접종 확산을 위한 지원, 또 개인 보호장비 보급과 코로나 검사 등의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올해 들어 실내 마스크 해제와 접종 증명서 제출 등의 방역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제해 왔습니다. 전국에서 처방전이 필요 없는 보청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주요 소매점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처방전이 필요 없는 보청기를 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병원 처방이나 특별한 검사 없이 구매가 가능한 항목을 신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조처로 청각 기능이 약한 사람은 전문 검사나 처방전 없이 일정 수준의 기능을 갖춘 보청기를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 앱인 우버이츠가 대마초 온라인 판매와 교육을 제공하는 리프리와 협력해서 대마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제 날짜인 17일부터 토론토부터 시작되고 앞으로 점차 확장될 예정입니다. 19살 이상의 우버이츠 앱 이용자라면 누구나 대마초를 주문할 수 있고 로컬 지역의 대마초 소매업체 중에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배송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직원이 담당하며 수령 시 연령과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우버이츠와 리프리는 이 대마초 배달 서비스가 대마초에 취한 운전자들의 수를 낮출 수 있고 대마초의 불법 시장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인도 의약품 기업인 메이든이 제조한 감기약 시럽에 대해서 주의보를 내리고 유통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감비아에서 해당 시럽을 복용한 영유아 66명이 급성 신장 질환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글로벌 의약품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고와 품질 시비 때문에 인도산 의약품을 향한 불안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10월 18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의 지역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오늘부터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이나 높아집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90도를 웃도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일 하루 이번 주 중 가장 더운 날씨로 기록되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오는 반짝더위 목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오는 주말에는 다시 한번 예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90도, 6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2도, 69도, 해안 지역은 75도, 68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전국이 맑겠지만 쌀쌀한 날씨 계속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1도, 낮 최고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405 노스 방향입니다. 데본셔 스트리트로 내리는 램프 시그알라 상황으로 현재 통제되어 있습니다. 405 노스 방향 데본셔 스트리트로 내리는 램프 통제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405 사우스 방향입니다. 머홀랜드 드라이버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사고 있습니다. 다시 405 노스 방향에서 맨체스터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도 3중 추돌사고 있습니다. 118번 웨스트 방향 템파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사고 있고 605 노스 방향 위티어와 만나는 지점에도 2중 추돌사고 있습니다. 710번 노스 방향에서 5번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 4중 추돌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시에라 마드레 빌라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묻지마 흉기 사건이 롱비치에서 1시간 30여 분 동안 벌어졌습니다. 어제 새벽 5시 30분쯤 1100 애틀란틱 애비뉴에서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이어서 약 50여 분 만인 아침 6시 25분 700 올리브 애비뉴에서 두 번째 흉기에 찔린 남성이 신고됐습니다. 두 번째 흉기 사건 이후 약 30여 분 후 아침 7시 5분 오션 블루버드와 펄스 플레이스 부근에서 또 흉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세 번째 흉기 사건에서는 남성 2명이 상체에 흉기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 명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고 다른 한 명은 병원에 가지 않고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롱비치 경찰은 이 세 번째 흉기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를 발견해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체포한 용의자 남성은 21살의 요헨스 샤브로 노숙자로 추정됐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알려지지 않고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칼슨 지역에서는 어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23,800 사우스 벌먼 애비뉴에 위치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현금 수송용 방탄 차량이 습격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금 수송용 차량에서 은행에서 나온 돈이 실리는 과정에서 스키 마스크를 한 2명의 괴한이 갑자기 나타났고 괴한 중 한 명이 총을 꺼내 경비원을 향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경비원은 복부 주변에 여러 곳의 총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괴한들은 경비원에게 총격을 가하고 현금을 일부 강탈해서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타고 은행을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은행 강도들을 쫓고 있는 가운데 자세한 정보가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뉴욕이 불법 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KBS입니다. 뉴욕의 한 호텔에 도착한 대형 버스들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내립니다. 이들은 텍사스 주지사가 뉴욕으로 보낸 사람들인데요.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남부 지역의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이 지난 4월부터 불법 이민자들을 뉴욕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17,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유는 포용에 방점을 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It's not about an American dream, but more than anything, a dream for my family back in Venezuela, the children we share, and work hard and follow the legal route to asylum. 뉴욕시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42개의 호텔과 공공주차장에 이민자 임시 수용소를 설치했고 이민자 자녀 5,000명을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는 곧 수용 한계치를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e are at the edge of the precipice. We need serious partnership and realistic solutions. 특히 시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버스 서비스 노조 파업이 연기됐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12시 1분부터 오렌지 카운티 버스 서비스 노조의 파업이 예고됐지만 17일 자정 무렵에 노조와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 측이 극적인 합의를 통해 노조의 파업이 연기된 것입니다. 현재 노조와 교통당국은 임금, 또 연금 인상, 헬스케어 비용 등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계속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한인 학생들의 대학 입학 합격률이 40%로 모든 인종과 민족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입 지원자 인종 및 민족별 보고서에 따르면 2021-22 대입 시즌에 미국 내 한인 학생들의 평균적으로 7, 8개 대학에 지원서를 제출했고 합격률은 40%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인종이나 민족 가운데 가장 낮은 합격률입니다. 40%. 의외시죠. 한인처럼 학업 성적과 대입 준비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중국계나 인도계 학생들의 경우도 합격률이 45%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민족들인데 왜 이래 합격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을까? 이와 관련해서 성적이 우수한 한인과 중국계, 인도계 학생들의 합격률이 낮은 것은 입학 경쟁이 치열한 명문대학교 지원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지난 15일 한국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제84회 한국어 능력시험을 LA 한국교육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11월 2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12월 중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LA 총영사관이 10월 월간 법률 상담소를 내일 개최합니다. 내일 정오부터 1시까지 줌으로 열리는 이번 무료 웨비나는 LA 카운티 지역 법률 서비스와 함께 진행하며 데브라 수도마라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노동자의 권리를 주제로 실업수당, 임금체불, 근로시간법 내용 등 캘리포니아 노동자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할 경우 줌 미팅에 함께 하시면 되는데 줌 미팅 아이디는 저희 웹사이트나 한국일보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개시됐습니다. 오는 22일 이웃케어 클리닉의 건강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타운뉴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매년 이어가고 있는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이 올해에도 커뮤니티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갑니다. 오픈뱅크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오픈 청지기 재단은 17일부터 2020년도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은 오픈뱅크 지점이 위치한 남가주와 북가주 그리고 텍사스주와 댈라스 캐롤린 지역에서 올해 지원단체 모집에 나섭니다.
신청 마감은 11월 23일이며 우편으로만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선정은 내년 1월 말에 결정되며 지원금 전달은 2월 말에 이뤄집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단체가 아닌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심사하며 프로젝트가 코로나 상황 이후에 잘 적용되는지가 심사 포인트가 됩니다. 오픈 청지기 신청서는 웹사이트 openstewardship.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번호 213-593-4885번으로 하면 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시더스 사이나이 암센터, LA 코리아타운 라이언스 클럽과 함께 한인과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한 무료 건강과 정보 박람회를 오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타운 내 이웃케어 육가 클리닉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혈압, 혈당, 기본 검사부터 구강, 시력, 유방암 검사까지 다양한 검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과 오미크론 부스터샷도 제공합니다. 이 행사에서 다양한 정부와 의료기관, 비영리 단체가 참여해 각종 건강, 사회복지, 법률 정보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 LA 카운티 이민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가장 최근 심사 규정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합니다. 행사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미가입자, 서류비비자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검사는 사전에 info@lakaiser.org로 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와 예약은 전화번호 213-632-5521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달 개최한 LA 한인축제를 통해서 높은 매출을 기록한 LA 한인축제재단이 세대교체 발판을 마련하고 내년 50주년을 맞는 축제 수준을 높이자는 목적으로 차세대 이사 영입을 적극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무환 이사장은 현재 총 이사수도 4명뿐으로 부족하고 1세대 이사들만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서 세대교체도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추가로 능력 있는 1.5세와 2세 이사 후보들의 영입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축제재단 사무국의 임시 결산 보고에 따르면 이번 LA 한인축제 총 매출은 114만여 달러, 이 가운데 지출은 99만여 달러로 15만여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사무국은 정확한 액수는 감사 후 연말 최종 결산 보고 때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북도와 오렌지 카운티의 뉴폴비치시가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와 뉴폴비치시는 어제 협약을 통해서 성공적인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 추진과 문화 경제 교류의 확대, 또 상호 이익 도모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화제 추진을 위한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메타버스에서 영화 감상과 지역문화재, 관광지 소개, 소상공인 상품 서비스 안내 등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복하십니까? 몇 살 때 가장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조사를 했네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몇 살 때 가장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나? 이런 나이를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44살 전후에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한인분들이 약간 다르죠. 야, 어떻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일만 하던 나이였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스트레스 요인에도 불구하고 가장 충만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라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4명 중 3명은 재산보다 사랑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일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 등 급격한 긴축 정책 여파로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데이터를 활용해 1년 내에 미국 내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이 100%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데이터 모델은 13개의 거시경제, 금융 지표를 활용하는데 전반적인 수치가 악화한 결과 100%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다른 조사들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강한 구매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이언 모이니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고 경영자가 어제 3분기 실적에 관한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튼튼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의 2위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고객들이 지난 9월부터 10월 전반기까지 크레딧 카드의 결제 수단을 활용해 거래한 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거래 금액의 증가는 일정 부분 물가가 급등한 탓이지만 거래 건수도 전년 동기보다 6%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계속 높은 수준에서 지출하고 있다면서 고객들의 예금 잔고가 코로나 사태 전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앞으로도 당분간 미국의 소비 지출은 탄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난 속에 그동안 새 차를 사고 싶어도 너무 오래 기다려야 했던 이런 상황이 좀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신차 공급 물량이 반도체 대란 이후 최고치를 찍었는데 아직 구매자들이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빠른 시간 안에 차를 사는 게 지금보다는 훨씬 쉬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신차 재고량은 약 132만 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50만 대, 지난 8월과 비교해도 9만 대 증가한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뉴욕 양키즈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간의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5차전 경기가 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메리칸 리그의 챔피언 결정전 챔피언십 시리즈는 휴스턴 애스트로즈만 올라가 있고 상대팀이 누군지 오늘 결정이 납니다. 오늘 오후 1시 양키즈와 클리블랜드 간의 경기가 오늘 오후 1시에 경기가 펼쳐지고요. 이 경기 승자는 바로 내일 휴스턴으로 넘어가서 휴스턴에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내셔널리그는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 간의 챔피언십 시리즈,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7번 타자로 타순이 나왔는데요. 전에도 7번 타자라고 보도해드렸는데 아침에 경기 한 2-3시간 전에 1번 타자로 타순 라인업이 바뀌었었죠. 때문에 오늘도 오후 12시는 넘어봐야 김하성 선수가 1번 타자로 나설지 7번 타자로 나설지 알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필라델피아에도 놀라가 있고 샌디에고의 포수도 놀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 형제가 필라델피아와 샌디에고에서 또 나란히 뛰고 있어서 부모들의 행복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옷과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옷을 반씩 잘라서 이렇게 나눠서 입으면 어떨까? 예전에 다저스 엔젤스에서 뛰는 형제를 둔 부모님이 옷을 그렇게 반씩 잘라서 입으셨었죠. 오늘 경기는 샌디에고 페코팍, 샌디에고 홈구장인 페코팍에서 경기가 열리고 오후 5시 3분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기는 팍스 스포츠 1을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지난 1998년 이후 홈구장에서 플레이오프 처음 승리를 했고, 그리고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홈구장에서 승리하고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올라간 플레이오프에서는 계속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했었습니다. 그 같은 징크스가 올해도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는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노장 공격수 카림 벤제마 선수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메시와 호날두는 투표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면서 메시와 호날두 두 선수 시대의 끝을 알렸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F1 레이싱카에 실려 시상식장에 도착한 발롱도르 트로피. 단 한 명뿐인 올해 발롱도르의 주인은 호날두도 메시도 아닌 벤제마였습니다. C'est pour toi, Karim Benzema. 지단 이후로 프랑스 선수로는 24년 만에 이 상을 받은 벤제마는 자신의 우상인 지단에게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벤제마는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두 득점왕을 차지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올해 만 34살로 초대 발롱도르인 1956년 이후 66년 만에 최고령 수상자가 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메시와 호날두는 무대 뒤편으로 밀려났습니다. 메시와 호날두는 한 해를 제외하고 2008년부터 발롱도르를 양분해왔지만 올해 호날두는 20위에 머물렀고 메시는 후보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메시와 호날두 중 한 명도 3위권 안에 들지 못한 것은 16년 만으로 메날두의 시대가 저물었음을 알렸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